수소맘의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까치발, 상동행동, 자기자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를 딱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자폐? 자폐에 관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까치발, 상동행동, 자기자극이 언제 어떻게 구분되는가, 구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원인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세 가지 것들이 진짜 가지는 속뜻,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아이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속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흔히 아이들 출산하고 키우면서 요거 꼭 보실 겁니다. 까치발을 하는 경우, 저희 첫째도 둘째도 까치발을 걷는 과정에서 까치발을 했거든요. 까치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따로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까치발. 자박자박 걷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돌 지나고 바로 처벅처벅 성인처럼 막 뚝딱뚝딱 걷지 않죠. 걷기의 과정도 아주 길게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가분수죠. 머리가 큰 상태에서 걷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이는 까치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점점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정상 발달 과정에서도 보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신체 근육 이상이 문제가 있을 때죠. 그러면 이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영아기 아주 어릴 때 지체, 그러니까 뇌 손상, 운동 기능과 관련된 뇌 쪽 부위에 손상이 있어서 뇌병변, 그러니까 지체장애의 진단을 받거나 뭐 편마비이거나 강직이 있을 때 발 뒤꿈치 부분에 강직이 있을 경우 까치발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발 뒤꿈치 요쪽 뒤꿈치 부분에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 지면에 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까치발이 계속 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권유나 치료적인 접근을 하시겠죠. 그래서 짧아져 있는 근육에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하거나 보장구, 신발, 그러니까 그 근육이 더 짧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90도 정확하게 아이들의 발에 맞춰서 보장구를 맞춰서 개인적으로 맞춰서 신고 다니도록 해서 그 근육이 더 짧아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 문제죠.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바닥이 워낙 예민해서 일반적으로도 모래바닥에 발을 닿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나 맨발로는 절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나 발바닥에 뭐가 스치는 게, 그러니까 양말에 나와 있는 보풀락이나 실밥 정도까지 다 느낄 정도로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감각 문제, 내 바닥이 너무 예민해서 내 발바닥 전면을 다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경우 내 발이 발바닥 전면에 닿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까치발을 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가? 자, 첫 번째는 정상 발달 과정에서 다른 발달 영역에 지연이 없고 언어 발달 영역에도 지연이 없고 기타 일상생활에 그렇다 할 만한 지연이 없을 경우,
정상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까치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분하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일 경우, 요거 돌 전후로 호명이나 청각적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다거나 눈 맞춤이 잘 안 될 경우, 양육자와 상호작용 잘 안 될 경우, 사회 정서적인 발달이 더디거나 뭔가 확장이 안 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길게 이 패턴으로 계속 걷는다라고 하면 자폐 스펙트럼 역류화에서 보이는 까치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의 문제인데요. 쪼그려 앉을 때 뒤로 넘어간다거나 섰을 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게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이를 세워서 걷게 되면 다리가 뻣뻣하게, 무릎이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서 있지 않고 뻣뻣하게 선 상태에서 이게 저벅저벅 걷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 뒤꿈치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근육 발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동행동과 자기자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 대한 대표적인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동행동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이 상동행동이라는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계속 몸을 흔드는 친구도 있고, 손을 흔드는 친구도 있고, 머리를 흔드는 친구도 있고, 뱅글뱅글 도는 친구도 있고, 콩콩 떼는 친구도 있고, 아주 범위가 넓고요. 딱 어떤 행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상동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행동은 보통 자폐 스펙트럼에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청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자폐성 장애나 그 다음에 지체장애, 뇌병변, 지체장애일 수도 있고요. 시각장애, 기타 중복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됐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반한 영유아 아동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자극, 신체의 일부분이나 사물을 반복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상해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자기상해는 근본적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자극은 그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상해와 자기자극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자극은 이 또한 범위가 넓습니다. 자기자극은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촉각적, 후각적,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감각기관으로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눈을 많이 흘겨보는 것도 시각적 자기자극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흘겨보는 거, 일정 신체 부위를 계속 누르거나 두드리는 거, 이런 것도 자기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강도, 세기, 횟수, 그 다음에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예 못하게 소거시킨다, 없애준다 라는 의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자기자극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많이 방향성이 많이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까치발이나 자기자극 상동행동에서 숨은 속뜻, 속뜻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까치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발끝으로 세워서 쿵쿵 바닥을 찍으면서 걸으니 발가락에 들어오는 그런 감각들,
얼얼함 이런 걸 느끼려고 계속 쿵쿵쿵 발을 찍으면서 혹은 발 뒤꿈치로 쿵쿵쿵 찍으면서 걷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까치발의 속뜻은 내가 걸으면서 이런 자극들이 그냥 걸을 때보다 훨씬 자극도 발끝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고 즐겁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까치발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을 그래서 많이 선호합니다. 네. 까치발이 문제가 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매트나 폭신폭신한 매트, 트램폴린에서 까치발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폭신폭신한 곳에서 걸을 수도 없고요. 걷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을 선호하겠죠. 집에 매트 시공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자극,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걷는 그런 속뜻이 있고요. 자기 자극과 상동 행동은 첫 번째, 아이가 무료하거나 심심할 때 자기 몸으로 몰두해서 자극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더 만족감이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자기 자극이나 상동 행동을 많이 합니다. 무료하거나 심심했을 때,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속뜻,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피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우리 아이들도 치료 많이 다니죠. 그리고 치료를 많이 다니고 스케줄이 힘들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자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동행동이나 자기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회피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극이나 상동 행동을 했을 때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어떡하지? 저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없애줘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그 안에 속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불안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거나 그런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탈출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거나 무료했을 때는 내가 상동행동이나 자기 자극을 했을 때만큼의 재미있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거나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한 아이들이 의사소통의 어떤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속뜻을 잘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 잘 대체할 수 있도록 잘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